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탄저병에 우수한 다코닐하고 캡탄, 포리람 이런 약재를 다코닐하고 캡탄 또 모판도 있네요. 이 모판은 이 캡탄하고 같은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캡탄 성분이 50% 들어있고, 이 모판은 똑같은 성분인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캡탄이 80%가 들어있어요. 80%. 이게 들어있는 양이 틀려요. 같은 성분입니다. 같은 성분. 그래서, 오늘 포리람은 이제 없어서 안 갖고 나오는데, 탄저병에 이제 우수한 약들을 보면 이제 다코닐, 여기는 다코닐하고, 캡탄, 포리람, 모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재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탄저병이 작년에 이제 설수했으니 작년인데 탄저병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는 엄청 심했어요. 유튜브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패능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겠지만은 가온 관리 방제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비가 장기간에 오면은 약 쉴 시간이 없으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탄저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탄저병이 어떤 시기에 오는가, 요 시기를 좀 알고 예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탄저병은 그 감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병이 잘 걸리는 것이 이제 홍로, 그 다음에 홍로, 추광, 시나노 스위트, 시나노 골드도, 시나노 골드는 이제 마지막에 이 점이 생기는 게 그게 탄저예요. 탄저. 그래서 우리가 8월 10일에 보통 약재를 거의 끝납니다. 8월 달에. 근데, 시나노 골드는 방제를 모판으로 한 번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시나노 골드는 그렇게 시나노 골드가 재작년에 보니까 제가 점이 좀 생겨가지고 몰라가지고 방제를 다 모든 끝났을 때 그냥 끝났는데 점이 생기더라고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작년에 시나노 골드는 방제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엄절 교수님이 이제 교육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9월 초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와요. 그냥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중요성, 자꾸 다니면서 듣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나타나는 것을 따르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방제 시기 같은 것도 자꾸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 같은 것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과를 이제 잘 키우는 분들은 계속 교육도 다니고 물어보고 이러는 분들은 병이 갈반도 안 오고 탄저도 안 와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대로 옛날에 그래 했으니까 그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요 하나라도 더 알아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이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어요. 사과 재배하면서 이제 요 땅 하면은 한 번도 결의하지 않고 9월 달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은 사과가 맛있게 되고, 또 물론 날씨가 좀 좌우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탄저균들은 가지의 상처난 부위라든가 또 과일, 작년에 과일에 이제 탄저가 왔던 그런 거, 또 아니면 잎 이런 데서 떨어져서 월동해요. 과일이 열리면은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균사가 포자들을 생산해 가지고 그 포자들이 가서 과피에 큐티클 층에 이렇게 붙어 버리는 거예요. 붙어 가지고 거기에 침입하게 됩니다.
뭐 팔이라든가 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이제 전염이 시켜요. 전염. 그래 이러니까 탄저가 발생됐다 하면 우선 물로 바람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그 제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탄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도 없는 이유가 제가 그 내가 방제한 걸 작년에 한 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5월 17일 날 캡탄하고 다코닐 캡탄을 쳤더라고요. 캡탄. 그래서 유가기를 딱 벗어나면서 꽃이 만개 후에 방제하고 나서 30일 그 약재들은 30일 이전에 유가기 때 쓰면 또 약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기의 솜털,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솜털이 이렇게 바짝바짝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사실 솜털이 나온 시기에는 약재를 거의 안 쳐도 그렇게 탄저가 그렇게 확 덤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솜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탄저 균들도 균사라 그러잖아요. 실사죠, 실사. 아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늘게 이렇게 짤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뭐 UM으로 이렇게 뭐 길이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 뭐 얼마큼 상상이 안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콩나물처럼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렇게 길어요. 그렇게 그 균사들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가들이 포자를 생산해 가지고 그 포자들이 비가 오면은 빗방울에서 튀기고 또 바람이 불면 옆으로 날려갑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생겼을 때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저병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저가 예상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생기면 이제 온다 보죠. 온다 보는데 그 유가기 때는 그 몸을 보호해주려 하는 그런 그 과일이 그 솜털도 있고 하니까 조금 보호가 된다고 보고, 근데 약재도 또 그 유가기 때 약재를 칠하는 약재가 없어요. 요 캡탄이라든가 다코닐 이렇게 보면은 유가기를 이제 벗어나서 30일을 뭐 벗어나서 살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투 이행성 약재들이 그 5월 달에 약재가 있어요. 뭐 살림꾼이나 안트라콜 뭐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5월 달에 방제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방제로 또 이대로 방제력이 나온 데를 하면서 5월 말이나 6월 요 초에 작년에 제가 이제 캡틴을 쳤더라고요. 캡틴이나 다코닐 약재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치는 것이 요게 이제 발생되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생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7월 달에 이 정지형 병번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과일에 보면은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럼 그 정지형 병반이 7월 달에 과일에 달려 봤을 때 보인다 이게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발생됐느냐? 그게 40일 내지 50일 전에 발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 붙어서 잠복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40일 내지 50일 전에 하면 5월 말이나 6월 5일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 그 정도의 방제를 해줬으면 좋은, 그러니까 탄저의 우수한 약재를 방제를 했다고 하면은 7월 달에 정지형 병반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는 보통 여기 보면 방제력 보면 6월 전까지는 거의 다 갈반에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갈반은 우리가 후지에 많이 발생되고 중생종 같은 경우는 갈반보다는 전분이 낙엽병과 탄저병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갈반, 글씨 보면 갈반 화상병, 갈반 견문이, 갈반 적성, 갈반 탄저, 갈반 견문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갈반이 앞에 글씨가 나와 있어요. 그럼 앞에 글씨가 다 있는데 이 앞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과일이 달렸을 때는 거의 4월 말이나 5월이잖아요. 5월 달도 보도 앞에 거의 다 갈반에 우수한 약재들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6월 초나 5월 말 정도 돼서 요와 같이 작용기작인 카인 예방제 약재를 한번 쳐주면은 안정성이 있다. 7월 달에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을 한번 치면은 한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정도는 비가 오지 않으면 뭐 더욱 좋고, 비가 오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은 약효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기간을 넘어가면 이제 또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발생이 할 그 시기에 그런 약재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 과일 조직에 균사가 포자를 생성해가지고 포자가 그 과일이가 부착돼요. 부착돼가지고 보통 하루 정도 지나야만이 침입합니다. 내부적으로 과일 내부로 침입해서 하루 정도 지나야만이 그 발화가 시작돼요. 발화가 시작되면 다시 균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시작될 무렵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제력에 따라서 약제가 방제가 있으면 또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제 시기인 7월 하순에서 9월 요 시기에 전문 약제를 쳐주면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또 발생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적과를 해서 땅에 파묻어야 돼요. 파묻어야 되고, 놔두면 뭐 빗방울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맞으면은 또 밑에 과일로 한 300-400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면 그 분산되는 게 한 300-4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데 과일이 전부 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쫙 그 나무가 탄저가 있는 나무는 그냥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그냥 아주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방지할 때 조금만 탄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은 안 합니다. 보통 탄저병은 이제 원형으로 둥글러하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끊어보면 이제 V자 모양으로 돼 있고, 원뿔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함몰돼요. 그러니까 썩은 부위가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 있고, 이 병반 부위가 흑색 소립자들이 또 이 입자들이 또 있어요. 거기 그런 가 돼 있는 것이 탄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병들은 것은 냄새가 쓴맛이 나요. 쓴맛. 이렇게 맛을 보면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탄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균사들이 월동을 하고 나서 또 포자를 형성해. 포자를 형성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1차 전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1차 전염원이 됐던 것이 7월 하순경에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지형 병반이 보이면은 이건 40일, 50일 전에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럼 40일, 50일 전에 감염됐다고 판단되기 전에, 그 전에 40일, 50일 전이라 하면은 6월 초, 6월 5일 정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5월 말. 그러니까 꽃이 언제 피느냐에 따라서 유각이 30일이 지나고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과일이 솜털이 없으면 유각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솜털이 없으면은 방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코닐 약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코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코닐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사과가 꽃이 진 후에 30일 이내에 살포람의 약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지나서 요거 다코닐 치더라도 그냥 유가기를 지나서 살포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약들이 이제 알칼리성 약재와 혼용하거나 일주일 이내에서 치면 안 돼요. 그래 뭐 알칼리성 약재를 하면 석회 유황합제하고 석회 보로도에 석회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알칼리를 보시면 돼요. 그런 약을 칠 때는 이 약을 쳤다 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약을 쳤다고 하면 일주일 지나고 나서 뭐 이런 약을 쳐야죠. 보통 이제 10일 간격으로 약을 치잖아요. 그럼 그걸 치고 나서 10일 있다가 뭐 이걸 친다든가 이렇게 10일 간격이니까 10일 간격으로 치는데, 그런데 또 이런 작용 기작인 카인 약제를 쳤을 때 비가 많이 왔으면 그 다음에 다른 약을 칠 때도 뭐 많이 쓸려 내려갔으니까 뭐 이렇게 괜찮다고 또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가온 관리하시면서 생각을 해서 완전히 쓸려 내려가실 것이다 이러면은 뭐 다른 약제를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런 약제가 약효의 지소성이 있다 그래요. 내효성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가 있고, 캡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칼성 약제와 혼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근접 살포하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이제 이걸 언제 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약제는 꽃이 폈을 때 치는 게 없어요. 꽃이 폈을 때. 화상병 약제밖에, 화상병 약제도 아마 그 시기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꽃이 폈을 때는 안 치는 것이 좋았어요. 안 치는 게. 그러니까 꽃이 피고 나서 만개 후 5일부터 약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탄저병은
발생되지 않도록 탄저가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5월 뭐 꽃이 일찍 피는 데는 5월 말, 또 아니면 좀 지대가 높은 데는 6월 초에 다콜이라든가 캡탄 이런 약재 중에 하나를 조심스럽게 판단해 가지고 살포를 하시면은 비가 온다 하면 이걸 살포도 이거 하고, 여기에 있는 그 시기에 여기에 보면 이제 방제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방제력, 여기 방제력 이건 변동 없이 쓰면 돼요. 요거 쓰시면서. 중생종은 전문이 낙이병하고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그러니까 요 약재는 갈반병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갈반병에 필요한 약이 아니네. 이거는 전문이 낙이병하고 탄저병이에요. 그러니까 갈반병은 이게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는 것이 중생종, 홍로, 뭐 홍옥, 뭐 이렇게 시나노 스위트라든가 시나노 골드 이런 거 이거 치면 돼요. 그런 것은 중생종은 이빨 좀 두껍고 이런 것은 전문의가 오브랄하고 프로옥신 그거 치면은, 전문 약재를 치면은 그건 뭐 대본데 점이 있다가 점이 하얘져요. 하얘지면 그게 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인 낙엽병 같은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탄저병하고 갈색무늬병이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쿠닐하고 캡탄 그 약재 2개 신경 써서 캡탄 요거예요. 그 다음에 다코닐, 이거는 작용기전이 카기 때문에 다 초점 작용에 의해서 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 작용기전이 카요. 이 카는 뭐 이파리 속으로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제입니다. 그래서 이파리에 묻으면 그 포자들이 이제 잎에 와서 붙어가지고 균사를 침입시키려고 할 때 하루 정도 여기 그 과일 표면에 붙어 있어요. 가들이 붙어 있을 때 약을 또 이걸 치면은 다음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병전 시간이 오래 뭐 한 24시간 이내는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이런 그 장기전 카인 약재를 쳐도 치료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3일 정도 이상으로 비가 왔다 그러면은 야들이 이미 과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방 효과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탄저가 발생할 그 시점 5월 말이나 6월 6월 초 요때 한번 이러한 약재를 다콜이나 포리람 아니면 캡탄 모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쳐주는 것이 탄저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